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자리만 지키는 개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음식도 거부한 채 현관 앞에서 30일을 기다린 진돗개 하루. 그의 눈물 어린 충성심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BBC와 CNN까지 주목한 이 실화는 한국 진돗개의 명예를 세계에 알렸고, 미국인들이 진돗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진돗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얀 눈발이 내리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로버트와 메리는 우연히 들어간 한국 유기견 보호소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하얀 털의 진돗개였죠. 다른 개들은 모두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 개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왜 저러나요? 메리가 보호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인데 이름은 하루예요. 주인이 버리고 간 후로 사람을 잘 안 믿어서 입양이 쉽지 않네요. 로버트는 하루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로버트가 조용히 손을 내밀자 하루는 잠시 주저하다 냄새를 맡았어요. 그 순간 로버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하루의 까만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메리는 남편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저 아이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줄 거야. 저 눈빛을 봐, 메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 입양 절차를 마치고 하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루는 창밖만 바라보며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에 도착해서도 하루는 구석에 웅크린 채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요. 메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언젠가는 우리가 가족이란 걸 알게 될 거야. 첫 일주일은 하루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노부부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어요. 밤이면 현관문 앞에 누워 밖을 바라보곤 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루는 여기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메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로버트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혹시 파양을 해야 할까? 하루에게 더 맞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메리가 자려고 불을 끄자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런 천둥 소리에 놀란 하루가 떨면서 침대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로버트는 조심스레 침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하루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하루는 처음으로 로버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루는 노부부의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메리가 눈을 떴을 때 하루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여보, 일어나 봐요. 하루가. 메리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로버트가 정원에서 일할 때면 옆에서 지켜봤죠. 메리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발치에 누워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녁 로버트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루야, 우리랑 평생 함께 할래? 그 순간 하루는 처음으로 로버트의 손을 하드며 수줍게 다가왔어요. 메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루는 로버트와 메리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로버트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메리가 정원에서 꽃을 돌볼 때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죠. 이제 하루는 더 이상 낯선 개가 아니었어요. 이 노부부에게 하루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루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메리가 창가에서 정원을 뛰어다니는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로버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우리를 받아들일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우리 셋이 한 가족이 됐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루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죠. 동네 아이들은 하루를 보기 위해 노부부의 집 앞에 모여들었고 로버트와 메리는 하루 덕분에 더 많은 이웃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12월의 어느 저녁 로버트와 메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갔어요. 하루는 집에 남아 창가에 앉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밤 11시가 되어도 노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하루는 불안한 듯 현관문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을 사람은 없었죠. 자정이 지나자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루는 짖으며 달려갔지만 문 너머에는 낯선 경찰관만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마사 아주머니가 하루에게 먹이를 주러 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불쌍한 하루야. 마사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로버트와 메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메리는 돌아오지 못하고 로버트는 병원에 계셔. 하루는 마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루는 음식을 거부한 채 현관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의 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하루에게 먹이를 주고 돌봤지만 하루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자리 로버트와 메리가 평소 돌아오던 현관문 앞만 지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로버트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로버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로버트의 옆엔 메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이웃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오직 주인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이야기를 지역 신문에 알렸고 곧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이 진돗개는 열흘째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하루라는 이름의 이 개는 현관문 앞을 지키며 주인의 귀가만을 기다리고 있죠. 리포터의 말에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러 왔어요. 어떤 이들은 음식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하루를 입양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루는 여전히 한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4일째 되던 날 로버트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로버트의 시신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루를 걱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로버트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집 앞을 지나자 하루는 갑자기 일어나 차를 쫓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온 힘을 다해 달렸죠. 구급차가 멈추고 로버트의 시신이 내려지자 하루는 다가가 로버트의 손을 할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 심지어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의 슬픔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에도 하루는 로버트와 메리의 집 현관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게는 정말 특별해요. 이웃집 마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네요. 그렇게 하루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로버트의 유일한 가족인 손자 데이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데이빗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로버트와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할머니 메리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그러다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함께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뵙지도 못했는데. 데이빗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본 뉴스에서 데이빗은 하루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현관 앞을 지키는 하얀 진돗개의 모습에 데이빗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 개가 할아버지의 개군요. 뉴스 인터뷰에서 마을 주민이 말했습니다. 하루는 지금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데이빗은 즉시 짐을 꾸려 할아버지의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깊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모습이 보였어요. 하루구나. 데이빗이 차에서 내리며 불렀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들어 데이빗을 바라봤지만 곧 다시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데이빗이 다가가자 하루는 천천히 일어나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하루야. 난 데이빗이야. 할아버지의 손자.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하루는 뒤로 물러났어요. 마을 주민들은 데이빗에게 하루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의 20일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누구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로버트와 메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진돗개는 충성심이 아주 강한 견종이라고 해요. 이웃집 마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하루는 더 특별해요. 처음 왔을 때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로버트가 말했었죠. 데이빗은 할아버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할머니가 좋아하던 도자기 컵, 할아버지의 낡은 안락의자. 그리고 소파 위에는 하루의 담요가 놓여 있었죠. 데이빗은 담요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하루는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멀리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이것 좀 봐. 데이빗이 담요를 보여주자 하루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할아버지의 냄새가 나지?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널 돌볼게. 하루는 담요 냄새를 맡더니 슬픈 눈으로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데이빗은 하루에게 밥과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루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하루는 끝내 현관 밖에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할아버지가 하루와 찍은 사진들과 함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오늘 하루가 처음으로 내 손을 하닿다. 메리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로버트의 일기에는 하루와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빗은 눈물을 참으며 일기장을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루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를 잘 돌볼게요. 약속할게요. 데이빗은 마을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할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데이빗은 하루에게 먹이를 주었고 말을 걸었지만 하루는 여전히 현관 앞을 지키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데이빗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곧 다시 길을 응시했어요. 하루야, 할아버지가 날 보냈어. 이제 내가 널 지킬게. 데이빗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25일째 되던 날 마을에 큰 눈이 내렸어요. 데이빗은 걱정되어 하루를 집 안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하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현관 앞에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고 지붕을 설치해 하루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데이빗은 너무 걱정되어 할아버지의 오래된 담요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루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하루야, 이것 좀 덮고 있어.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하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이 담요로 널 덮어주셨다고 했어. 그 순간 하루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냄새가 깊이 배인 담요를 맞자 하루의 눈에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담요 속으로 몸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데이빗의 손을 핥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하루는 데이빗이 가져다 준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하루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데이빗은 창문 너머로 하루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를 도와주세요. 하루에게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눈이 내린 후에 고요한 아침 데이빗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담요 위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하루야, 좋은 아침이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하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데이빗을 바라봤고 놀랍게도 꼬리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데이빗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배고프지? 아침 먹자. 데이빗이 부드럽게 말했죠. 하루는 담요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데이빗을 따라 현관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문턱에서 멈춰 서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어요. 마치 이곳을 떠나면 주인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데이빗은 하루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괜찮아, 하루야.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셨을 거야. 들어와도 괜찮아. 그 말을 듣자 하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하루가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선 하루는 익숙한 냄새에 코를 벌렁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파, 로버트의 안락의자, 메리가 좋아하던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들은 없었어요. 하루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로버트와 메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데이빗은 하루가 집을 탐색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루가 로버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 위에 놓인 로버트의 스웨터를 발견하고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웨터 옆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있구나. 데이빗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하루는 처음으로 로버트의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데이빗은 옆방에서 문을 열어두고 하루를 지켜봤어요. 한밤중에 꿈을 꾸는지 하루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고 데이빗은 조용히 다가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하루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이 눈을 떴을 때 하루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하루는 데이빗의 방 문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무슨 일이야? 데이빗이 물었어요. 하루는 꼬리를 살짝 흔들더니 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데이빗이 따라 내려가자 하루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산책하고 싶니? 데이빗이 물었죠. 하루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데이빗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리드줄을 가져왔어요. 하루는 리드줄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숙여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빗과 하루는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길을 걸으며 데이빗은 하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이 길을 걸으셨대. 나도 여기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어. 할아버지는 참 인내심이 많으셨지. 넌 할아버지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었을 거야, 하루야. 하루는 데이빗의 말을 듣는 듯 가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둘은 공원까지 가서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데이빗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여기 머물면서 할아버지 일을 정리할 생각이야. 그동안 우리 함께 지내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하루와 데이빗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드디어 하루가 밖에 나왔네요. 마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돌아온 후 데이빗은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로버트와 메리 그리고 어린 데이빗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하루야. 이게 어린 시절의 나야. 데이빗이 사진을 보여주자 하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살폈어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하루와 로버트, 메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로버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새 가족 하루. 기다림 끝에 만난 축복. 데이빗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날 저녁 데이빗이 요리를 하는 동안 하루는 부엌에 와서 데이빗의 발치에 누웠어요. 맛있는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스튜야. 너도 좀 줄게. 데이빗이 하루의 그릇에 조금 덜어주자 하루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데이빗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루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올라와 데이빗 옆에 누웠습니다.
데이빗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하루가 처음으로 그의 곁에 자발적으로 온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데이빗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30일째 되는 날, 하루는 마침내 데이빗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데이빗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루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데이빗은 일찍 일어나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회사와 협의하여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작업 공간으로 꾸미고 매일 아침 하루와 함께 산책한 뒤 일을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야, 아침 산책 갈 시간이야. 데이빗이 부르자 하루는 이제 바로 달려와 리드줄 앞에 앉았어요.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데이빗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신문 기자인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빗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니퍼가 물었어요. 하루의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CNN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답니다. 데이빗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군요. 네, 충성스러운 개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특히 하루처럼 주인을 위해 1달 넘게 기다린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에요.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빗은 잠시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루가 괜찮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와 하루의 특별한 인연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네요. 다음 날 CNN 취재팀이 로버트의 집을 찾았습니다. 리포터는 데이빗과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는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라고 들었습니다. 이 품종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데이빗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의 기록에 따르면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유래된 품종이라고 해요.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개로 알려져 있죠. 하루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기다렸으니까요.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루가 처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데이빗은 할아버지의 얘기를 바탕으로 하루가 처음 로버트와 메리의 집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밤마다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 가족이 되어간 과정까지요. 인터뷰 동안 하루는 데이빗의 곁에 앉아 차분히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하루를 비출 때마다 하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리포터가 하루에게 다가가 쓰다듬자 하루는 얌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하루는 당신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네요. 리포터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데이빗은 하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루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죠. 아직도 가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저를 따라다니기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CNN의 방송이 나간 후 하루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하루와 데이빗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은 자국의 견종인 진돗개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BBC에서도 취재를 요청해왔고 하루의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기다린 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하치코 이야기 이후 최고의 감동 실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하루는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기 위해 작은 마을을 찾아왔고 데이빗은 방문객들에게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문객 중에는 한국문화원 관계자도 있었어요. 하루의 이야기 덕분에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의 자랑스러운 견종이에요.
하루를 통해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봄이 찾아오자 하루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데이빗과의 산책을 즐기게 되었고 이제는 가끔 공놀이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빗은 그런 하루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곁에 앉았어요.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니? 데이빗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돌려 데이빗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이해와 수용 그리고 새로운 애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데이빗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루야. 그들을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나도 항상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억할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하루는 데이빗의 방으로 들어와 그의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데이빗은 감격에 찬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하루야. 내가 내게 주는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하루의 충성심을 본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처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을 찾고 싶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루를 통해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하루를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광장의 충성은 끝까지 기다림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동판을 설치했죠. 여름이 찾아오자 데이빗과 하루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하는 산책, 오후의 휴식 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후의 조용한 시간까지. 이제 하루는 데이빗을 온전히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루가 처음으로 데이빗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순간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데이빗이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데이빗을 하루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데이빗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쁨에 찬 짖음과 함께 데이빗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반겼습니다. 하루야. 데이빗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하루를 안았어요. 이런 환영은 처음인데. 하루는 데이빗의 얼굴을 하드며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데이빗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하루는 마치 다른 개가 된 것처럼 활기차게 변했어요. 산책 시간에는 더 이상 끌려가듯 걷지 않고 기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공원에서는 다른 개들과도 조심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데이빗은 하루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가 다시 행복해졌어요. 보고 계시죠? 하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어요. CBS, BBC 그리고 일본의 NHK까지 하루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진돗개의 감동 실화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시청률 기록을 세웠고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하루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진돗개의 우수성과 충성심을 세계에 알린 하루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하루를 한국 진돗개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충성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헌신에 관한 이야기죠. 한 한국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하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처럼 충성스러운 반려견을 원했어요. 데이빗은 이런 현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한 견종이에요. 하루처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유행처럼 입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죠. 데이빗의 이런 메시지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어요.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이 데이빗의 의견에 동의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데이빗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루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하루와의 경험 그리고 충성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많은 출판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개라는 제목으로 출판할 예정이에요. 이 책의 수익금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데이빗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하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하루처럼 기다릴게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순간을 이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루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의 진도군에서는 하루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비록 하루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데이빗은 화상 연결을 통해 하루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하루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에요. 한국의 진돗개로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데이빗이 말했죠. 데이빗은 하루의 인기에 힘입어 유기견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하루 재단이라 이름 붙인 이 단체는 특히 나이 든 유기견들의 입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했고 하루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데이빗은 로버트와 메리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데이빗은 하루에게 특별히 제작한 메달을 걸어 주었어요. 메달에는 충성은 끝까지 기다림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로버트와 메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메달은 하루의 놀라운 충성심과 사랑을 기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데이빗이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는 메달을 받고 마치 그 의미를 이해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데이빗의 손을 하드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하루의 눈빛에서 특별한 지혜와 이해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하루는 그저 개가 아니에요. 하루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마을의 오랜 주민인 마사가 말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데이빗과 하루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데이빗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야, 내가 내 삶에 찾아와 준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행복해하실 거야.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데이빗의 손을 하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조용한 밤을 함께 보냈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데이빗의 집 마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와이에서 온 일본인 가족, 캐나다에서 온 대학생 커플, 심지어 호주에서 온 노부부까지. 그들 모두 하루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여행 일정에 꼭 포함시켰답니다. 호주에서 온 노부부가 말했어요. 데이빗은 이제 이런 방문객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하루는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죠. 한국의 자랑 진돗개 하루를 만나러 왔어요. 한국에서는 하루가 국민 영웅이나 다름없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조금씩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의 충성심과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하루는 데이빗의 충실한 동반자로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진돗개 열풍이 불었어요. 미국 내 진돗개 입양 수요는 물론 한국을 방문해 직접 진돗개를 만나보려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자산으로 여기고 진돗개의 보존과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하루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진돗개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데이빗은 하루의 인기를 활용해 좋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루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동물보호 단체로 성장했고 특히 노령견과 장애견의 입양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데이빗과 하루는 함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책 사인회와 함께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의 충성심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용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데이빗이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할리우드의 관심도 받았어요. 여러 제작사에서 영화화 제안이 들어왔지만 데이빗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의 이야기를 가장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감독과 계약을 맺었어요. 영화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이야기가 그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라요. 데이빗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영화 끝까지 기다린 개는 이듬해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개봉 첫 주에 관객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영화는 한국의 문화적 자산인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인간과 동물의 교감 그리고 충성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한 영화 평론가가 평했습니다. 영화의 성공과 함께 하루의 이야기는 교육적인 가치도 인정받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여러 초등학교에서는 하루의 이야기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고 아이들에게 충성심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의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죠. 특히 상실감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하루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루의 8번째 생일을 맞아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광장에 하루의 동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동상 아래에는 충성은 끝까지 기다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상 제막식 날 데이빗은 하루를 데리고 행사장에 나타났어요. 하루는 자신의 동상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를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데이빗과 하루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데이빗의 발치에 누워 간간히 꼬리를 흔들었고 데이빗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야, 내가 내 삶에 들어온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를 발견한 그날,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준 그날. 모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었어. 하루는 고개를 들어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데이빗은 하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넌 정말 특별한 개야, 하루.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가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곤 했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시간이 지나면 하루는 데이빗의 곁으로 돌아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데이빗은 로버트와 메리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하루를 제게 보내주셔서.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하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는 16살의 고령견이 되었어요. 하얀 털은 더욱 희끗해졌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지만 하루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영리했습니다. 데이빗도 많이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의 바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고향 마을에 완전히 정착해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고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작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데이빗의 아내 소피아와 5살 딸 에밀리는 하루를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할아버지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개야.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에게 하루는 그저 개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어요. 가족의 원로이자 지혜로운 수호자였죠.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든 하루가 아기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하루는 처음부터 에밀리를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아기 침대 옆을 지키며 에밀리가 울 때마다 데이빗과 소피아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특별해요. 에밀리의 첫 부모나 다름없었죠.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루의 노년기는 평화롭고 존경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하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어요. 하루의 동상이 있는 마을 광장은 관광명소가 되었고 매년 하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마을의 중요한 유산이 되었어요. 충성과 사랑, 인내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마을 이장이 10번째 하루의 날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하루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16번째 겨울 하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약해져 걷기가 힘들어졌고 먹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데이빗은 최선을 다해 하루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안아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게 해주었고 물과 음식을 직접 먹여주었어요. 소피아와 에밀리도 번갈아가며 하루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야,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힘내렴. 데이빗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데이빗은 하루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방 한쪽 구석에 누워 있었고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않았어요. 데이빗은 즉시 하루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 하루가. 데이빗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에밀리는 하루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 이건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 할아버지 하루가 있고 여기 아빠, 엄마 그리고 내가 있어요. 에밀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루는 희미하게 꼬리를 움직이며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데이빗은 하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야,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내가 보여준 모든 사랑에 감사해.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편안히 쉬어도 돼. 로버트 할아버지와 메리 할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데이빗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 로버트와 할머니 메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별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하늘을 향해 짖었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빗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충성은 끝까지 기다림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동상 아래에 새겨진 글귀처럼 하루의 이야기는 충성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별이를 통해 그리고 데이빗 가족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마을은 이제 충성의 마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매년 하루의 날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랑과 충성심의 가치를 기렸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어요. 데이빗은 동상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리고 별이는 마치 하루의 정신을 이어받은 듯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데이빗과 에밀리 곁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의 가치. 그것이 바로 끝까지 기다린 게 하루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